안녕하세요. 정치유감입니다. 이번 리박스쿨 사태를 딱 한 문장으로 정리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승만 박정희를 찬양하는 뉴라이트 단체가 맞벌이 부부들을 위해 나라 세금으로 운영되는 늘봄 학교에 강사진을 투입시켜 초등학생들에게 독재 미화 세뇌 교육을 하고 이 교사들을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를 비방하는 댓글 부대로 동원하다 적발되었는데, 여기까지는 팩트고 이 과정에 현 정부와 국힘이 연루되어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보도들이 나오겠지만 그 내용은 나라 세금이 어디에 얼마나 투입되어 왔느냐,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정부와 국힘이 얼마나 개입을 했느냐, 이 두 가지 갈래예요. 제 나름대로 리박스쿨에 대해서 정말 엄청 많이 팠는데 이게 끝이 안 나는 거야. 뭐냐, 고구마 줄기가 계속 튀어나와. 근데 그게 덩어리가 아니라 잔가지들이 여기도 엮여 있어? 아, 얘는 또 뭐냐? 이런 식이야. 아, 이렇게 하다가는 내가 찾아낸 정보들을 하나의 완결성 있는 내용으로 묶는 게 불가능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우선 스톱했는데, 그러면서 결과적으로 느낀 게 있어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이명박 때 시작해서 그래도 박근혜 때 몰락하는 길로 가는 줄만 알았던 뉴라이트가 이렇게 끈질기게 살아남아 있었구나. 둘째, 내가 빨간 잠바만 입고 번호 2번 달고 대통령 선거 나가도 40%는 받겠구나. 이번에도 김문수가 40% 가까이 득표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세 번째, 제가 기독교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여러 번 다뤘죠. 뉴라이트는 기독교와 한몸이구나. 오해하지 마세요. 기독교가 뉴라이트라는 얘기가 아니고, 뉴라이트 사상을 기반으로 교육을 한다 그러면 그 지분의 반은 기독교예요.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 영상에서 정치와 종교가 분리되지 않았을 때 위험한 이유로 목사 한 명의 영향력이 압도적이어서 그 의견을 거스르기 힘들다고 했는데, 목회자가 직접적으로 설교에서 정치적 발언을 한다면 신자들의 교회를 옮기지 않는 한 그 의견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수용하는 게 거의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리박스쿨 사태, 그리고 우리 아이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치명적인 거예요. 제 느낌을 솔직히 표현하자면 우리 아이들의 비판적 사고에 종말을 고하는 겁니다. 그런데 독재 미화 교육에 기독교 사상이 결합한다? 질 수 없는 싸움이야. 이게 만약에 수년간 성공을 했다면 리박스쿨이 몇 년만 더 늘봄 학교에 자기네 강사진 심어놓고 독재 찬양하는 교육을 했으면 결국에 걔네들이 이기는 싸움입니다. 몇 년이 뭐야. 몇 개월만 교육 받아도 애들 입에서 낙태 반대, 동성애 반대, 차별금지법 반대, 이런 얘기 합니다. 그런 애들한테는 민주당이 빨간 정당 맞지. 자자자. 아, 근데 이거 오해하시면 안 돼요. 리박스쿨이 진짜 문제인 거고 늘봄 학교는 무조건 있어야 되고 필수적인 곳입니다. 이거 진짜 구분해서 생각해야 돼. 늘봄 학교 싸잡아서 욕하면 안 됩니다. 애들 키우려면 늘봄 학교 아니고서야 답 없습니다. 앞에서 잠깐 언급드렸지만 특히 맞벌이 부부한테는 진짜 답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말하는 사회적 불신으로 발생하는 보이지 않는 사회적 비용, 즉 불신을 양산해내는 바퀴벌레 같은 친일파 같은 놈들이 문제야. 괜히 맞벌이 부모들이 피해를 본다고요. 이러다 늘봄 학교 지원이 줄어드는 거 아닌가, 이런 걱정하게 되겠지. 그러니까 늘봄 학교 시스템을 더럽힌 리박스쿨 그 관계자들, 그리고 진짜 연관이 있다면 국힘 당 놈들한테도 다 책임을 물어야 돼요. 어떻게 애들을 상대로 세뇌를 하려고 듭니까? 이건 선 넘어도 한참을 넘은 거지. 물론 윤석열이 시스템이 덜 갖춰진 채로 급하게 늘봄 학교를 시행해서 문제가 있긴 했지만 허접한 리박스쿨 따위가 늘봄 학교를 어떻게 저렇게 할 그건 아니고요. 현재로서는 일부가 썩은 거죠. 앞에서 얘기했다시피 얘네들이 강사를 지속적으로 확대 공급하게 됐다. 그리고 4, 5년만 늦게 발견했어도 진짜 나라 아작나는 결과를 가져왔겠죠. 왜? 그 늘봄 교실의 한반 10명에서 15명 될까요? 얘네들이 배운 대로 알면 우리야 세뇌라고 표현하지만 배우는 애들은 모르죠. 아, 재밌다, 역사교육 재밌다 하겠지. 학교에서 배운 것과 다른 내용의 나만 선택된 느낌, 특별한 교육을 받은 느낌, 세상의 진짜 진리를 다른 애들은 모르고 나만 알고 있다는 어떤 자아도취적 만족감, 이런 것들을 느끼면서 세뇌당한 상태로 졸업하면 돈 써서 댓글 부대 돌릴 필요가 없어. 걔네들이 유튜브 하고 댓글 쓰고 할 텐데 이게 진짜 자동 사냥이지. 켜놓기만 하면 경험치 올라가는, 지지율 올라가는 자동 사냥. 자, 그래서 앞으로 리박스쿨 관련해서는 레거시 미디어가 받아서
잘 취재해주기 바라겠고, 뉴스타파는 할 만큼 했잖아. 능력 없으면 잘 받아먹기라도 해라. 그것만 해도 중간은 가. 자, 이제 조금은 딥한 얘기를 해봅시다. 쟤네들이 우리 아이들까지 건들면서 왜 선을 넘었을까? 이런 근본적인 질문이요. 이게 단순히 한 우익단체 일탈이나 해프닝은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사태의 본질을 관통하는 조금은 소름 돋는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혹시 초안전이라는 책 읽어보신 분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초안제 아니에요. 초안전입니다. 1999년 2명의 중국 인민 해방군 대좌가 쓴 책입니다. 이 책의 핵심이 뭐냐? 현대의 전쟁은 더 이상 탱크와 미사일로만 싸우는 게 아니다. 금융, 무역, 법률, 미디어, 그리고 여론, 이 모든 비군사적 영역이 바로 전쟁터다. 군인이 아닌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적국의 사회 시스템 자체를 안에서부터, 핵심은 안에서부터입니다. 안에서부터 마비시키는 것. 이것이 바로 초안전, 즉 한계를 초월한 전쟁의 개념입니다. 아니 얘가 갑자기 무슨 뜬구름 잡는 소리를 하고 있냐 그렇게 생각하셨죠? 딱 들켰죠? 근데 우리는 잘 느끼지 못할 뿐 이미 초안전의 한국판을 최근에 목도한 적이 있습니다. 막간 퀴즈입니다. 맞춰보십시오. 바로 지난 대선입니다. 과거 국정원과 기무사 등 국가기관이 일베나 DC인사이드 같은 온라인 커뮤니티를 어떻게 활용하고 여론에 개입했는지 우리는 수많은 증거를 통해 알고 있습니다. 그 결과는 끔찍했죠. 이대남으로 불리는 젊은 세대의 이념적 우경화가 뚜렷하게 나타났고 이들은 특정 정당에 매우 강력한 지지 기반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윤석열이 단 0.73%포인트라는 역사상 가장 아슬아슬한 차이로 당선되었습니다. 비군사적 수단, 즉 여론전을 통해 선거의 결과를 바꿔놓은 겁니다. 자, 바로 이것이 보수 진영에게 단순한 승리를 넘어 아주 강력한 학습 효과를 안겨줬습니다. 아, 이게 되는구나. 사회 구성원의 생각을 바꾸면 민심을 얻을 필요도 없이 알아서 오는구나. 바로 이 지점에서 그들은 리박스쿨이라는 다음 단계의 프로젝트를 기획한 것으로 보입니다. 리박스쿨은 그 이전부터 있었으니 만든 것 자체를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리박스쿨과 윤석열이 급하게 확대 시행한 늘봄 학교를 통해 어떻게 우리 아이들을 우경화시킬 것이냐 그 단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0.7% 차이의 신승에서 걔네들이 깨달은 겁니다. 성인이 된 사람의 생각을 바꾸는 거는 쉽지 않아. 아니 거의 불가능해. 된다고 해도 돈도 많이 들고 특히나 성인이라면 이승만 박정희에 대해 반감이 심해서 쉽지 않아. 근데 아직 가치관이 형성되지 않은 백지인 어린 아이들의 머릿속에 특정 이념을 최초의 기본값으로 설정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굳이 선거 때마다 목 터져라 유세하고 정책을 홍보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수십 년짜리 콘크리트 지지층이 저절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아이들은 리박스쿨이 주입한 편향된 역사관을 상식으로 인식합니다. 그런데 상식은 바뀔 수가 있어. 그러니까 거기에 어떤 본드를 발라서 밀착시키냐. 그게 애국이야. 그게 애국이래. 그러니까 상식과 애국이 결합해 어린 나이에는 도저히 극복하기 힘든 최초의 기본값이 장착되는 겁니다. 우리가 컴퓨터 사면 윈도우 깔려오잖아요. 윈도우만 쓴 사람은 맥 적응 못해. 사도 금방 중고로 팝니다. 그만큼 기본 설정값을 벗어나서 새로운 것에 적응한다는 게 어려워요. 리박스쿨 사태의 가장 소름 돋는 부분이 그 타겟이 바로 초등학생이라는 점입니다. 비판적 사고 능력이 거의 없는 아이들에게 이승만, 박정희는 위대한 지도자. 지금 대한민국에 자유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세력이 있다는 식의 흑백 논리를 주입하는 것은 사실상 교육의 탈을 쓴 이념적 각인 행위입니다. 컴퓨터에 불법 소프트웨어를 막 깔다 보면 컴퓨터가 어떻게 돼요? 망가지죠? 수리기사 부르죠? 수리기사가 어떻게 해요? 포맷. 컴퓨터는 밀고 새로 깔기라도 하지. 애들 머릿속을 어떻게 포맷할 거야? 얼마나 끔찍하고 심각한 일을 리박스쿨이 시도한 건지 감이 오시죠? 그런데 심지어 이 각인 작업을 어디서 합니까? 바로 늘봄 학교라는 국가의 세금이 투입되는 공교육의 확장 플랫폼 안에서 벌이고 있었습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국민의 자녀들을 상대로 특정 정치 세력의 미래 지지자를 양성하는 이념의 인큐베이팅을 한 거예요. 이념의 인큐베이팅. 이게 일회성 사건이 아닙니다. 왜? 국힘의 뿌리가 군사정권이기 때문에 그래요. 민정당계 정권의 역사를 돌이켜보면 그들은 늘 국민을 계몽과
통제의 대상으로 여겨왔습니다. 봐봐, 윤 어게인 개몽됐잖아. 개몽령이 아니라 개몽령이라며 반공 이데올로기를 이용해서 국민의 사상을 통제하고 정권의 비판적인 목소리를 억압했던 역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을 상대로 한 정보전, 심리전은 걔네들의 유일한 통치 기술이었습니다. 이번에도 지들 주특기 쓴 거야. 결국 리박스쿨 사태는 초안전에서 말하는 중국 공산당의 하이브리드 전쟁 방식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왜? 만약 윤석열의 계엄이 성공했으면 군사적 방식의 전쟁과 리박스쿨이 2, 3년만 더 했으면 비군사적 방식의 전쟁 모드에서 완벽히 승리를 하는 거예요. 정리하겠습니다. 전쟁의 경계가 무너지고 사회와 문화, 교육 현장이 가장 중요한 전쟁터가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할 진짜 전쟁은 이제 휴전선이 아니라 초등학교 교실에서 벌어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총성 없는 전쟁, 조용한 세뇌, 우리의 아이들을 특정 이념의 병사로 키우려는 이 시도야말로 민주주의의 근간을 파괴하는 가장 위험한 초안전인 것입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저는 정치유감이었습니다.